오늘 알려드릴 내용들은 스스로 옹벽 물량을 산출을 해보고 얼마의 옹벽 공사 비용이 나올 건지를 미리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드릴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분들이랑 미팅을 하게 되면 옹벽이란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평한 나대지에 건축물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옹벽에 대한 제한사항이 그다지 없어요. 다만 절토를 해서 높낮이 단차가 생긴다든지 성토를 해서 우리 땅이 높아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또는 흙이 갖춰질 수 있도록 옹벽이 서야 되죠. 사실 토목 옹벽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토목 옹벽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4m 이상이 될 때는 정말 큰 돈이 들어가요. 집은 좀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꺼진 집은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집을 지어 오다 보니까 우리 세대까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집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토해야 되든지 너무 높은 대지 속에 우리 땅에 있다면 흙을 긁어서 절토하면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성토를 했으면 흙이 흘러내리죠. 흙을 흘러내리는 거에 대한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흙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집을 지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앞에 흙이 막 흘러내렸다. 우리 집 같이 흘러내리겠죠. 자, 그리고 절토를 했어요. 절토라는 것은 흙을 긁어서 땅을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안 긁어낸 부분은 높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 땅보다. 그러면 거기서 흙이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흙 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딱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토목옹벽이 집안에 대한 지내력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시고 뭐 그 옹벽 세우면 되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평평한 나대지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면 토목공사의 비중을 현저히 줄여야 우리 공사 비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머리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얼마나 높일지 얼마나 내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고 심사숙고하셔서 도면을 도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설계사들은 기존의 원리 원칙대로 그냥 그려줍니다. 우리 마음같이 설계사들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강구하고 심사숙고해서 여기는 옹벽 말고 보강토로 하자, 여기는 보강토 말고 석축으로 하자, 이런 결정을 잘 안 내려주고 기본 FOM대로 먼저 잡아줍니다. 공사비에 연연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게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해야 되는지, 보강토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또는 석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은 스스로 옹벽 물량을 산출을 해보고 얼마의 옹벽 공사 비용이 나올 건지를 미리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드릴 겁니다. 그 프로그램대로 계산을 해보시고 적어도 몇 매다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겠네라고 예측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대표님, 유튜브 영상 중 PF 대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잘 이용하면 정말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이용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토지 유동화 부분인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토지비로 10억에 구입을 했다면 농협에서 8억을 대출을 받고 2억의 에쿼티를 형성을 한다. 그리고 난 후에 신협으로 갈아타고 BFC에 토지비 10억과 건축비 8억, 금융비 및 부대비 2억, 총 20억 정도에서 70%의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14억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 총 에쿼티 6억이나 기존 토지에 나왔던 에쿼티 2억에 대해 토지 유동화를 하게 되면 6억 마이너스 2억에서 4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 비용 등을 기지출 금액으로 인정을 받으면 2억을 썼을 경우에는 4억에서 2억을 또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20억이 들고요. 20억 중에 70%를 대출을 받게 되면 14억의 대출을 받게 되고 6억이라는 에쿼티가 형성이 되어야 20억이 됩니다. 하지만 신협에서 내가 토지를 살 때 넣었던 2억에 대해서 토지 유동화를 인정을 해준다면 4억의 에쿼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4억 중에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지출을 2억을 했다면 4억 중에 또 2억이 빠지고 또 2억만 에쿼티로 예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중구난박 뒤죽박죽이에요. 토지는 이게 이것도 클래스 7강에 다 나오는데 토지비는 토지비대로 10억인 거고요. 건축 플러스
금융비 또는 예비비에서 또 10억인 거예요. 토지를 사는데 10억이고 10억 중에 2억을 썼으면 그 2억을 토지 유동화를 먼저 시키고 건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출의 퍼센테이지가. 땅은 최대한 80%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건축은 60%, 70%만 나와요. 토지는 80%, 건축은 60%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억이라면 에쿼티가 토지를 살 때 2억, 건물을 살 때 4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지 총 금액의 70% 때려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상품을 설명을 할 때 토지와 건축비를 합해서 대출을 내줄게요 라고 한 거라면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지만 통상적인 FM 방식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시설대 대출이랑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자, 시설대 대출은 내가 공사비로 기지출한다고 50%를 사용했을 때 이 50%를 인정을 받고 100%를 얻는 게 기성고 대출, 시설대 대출. PF 대출은 에쿼티는 말 그대로 에쿼티고 대출 나오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70% 14억 나오면 14억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대출을 14억 내준다 했고 니는 6억을 내야 되지만 그래야 20억이 맞춰지지만 네가 4억을 썼다고 하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썼다고 하니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 금액이 맞다면 네가 예치금을 6억 넣어야 되지만 2억만 넣어도 된다라고 내가 인정을 해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4억 썼다고 해서 4억 더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사실 제가 급작스럽게 매입하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걸 처음 해보다 보니 대표님 강의도 신청해놓고 다 듣고 진행하려 했는데 물건이 바로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급하게 매입을 짓게 되었습니다. PF를 일으켜서 공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단단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급작스럽게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더 두드려보고 알아보고 은행에서 확정받고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은행 확정 없이 먼저 진행했다가 덤탱이 있으면 계약금 다 날리는 상황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 항상 유의하시고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급작스럽게 하면 사고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 알려드리면서 오늘 수업할 내용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옹벽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로가 GL이죠. 우리가 도로 기준으로 보통 땅을 형성을 시킵니다. 이 정도가 우리 땅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정도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면 이 흙이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이쪽에 흙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옹벽을 어떻게 설치하냐면 대략적으로 보기 좋게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옹벽을 설치를 해야 흙이 안 흘러내리죠. 이렇게 돼야 흙이 안 흘러내리고 안전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한번 앉혀 볼게요. 이게 집 기초라고 볼게요. 이렇게 중간에 허실이 생기죠. 자,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옹벽을 세웁니다. 이렇게 옹벽을 세워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흙을 대메웁니다. 그런 다음에 기초를 앉힙니다.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주차장이 나오고 뭐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옹벽이 2개 생겼죠. 이 옹벽을 설치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토죠. 우리 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성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 기초를 한번 올려볼까요? 이쯤에 우리 땅이 서야 되는 거예요. 자, 허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성토를 해야 됩니다. 자, 성토를 하면 뒤에 흙이 흘러내리죠. 어떻게 흘러내린다? 이쪽 방면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면 우리 집도 같이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옹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봤을 때 이렇게 성토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아줘야 돼요. 옹벽으로. 이런 옹벽을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옹벽을 빼먹고 예산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예산 착오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도면은요, L형 옹벽에 대한 재료표예요. 재료표. 여기 재료표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콘크리트가 얼마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거푸집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철근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잡혀 있습니다. 4m도 마찬가지고요. 4.8m도 마찬가지고, 이 도면에 보면은 재료표에 1m당 사용되는 물량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 산정한 물량을 토대로 이렇게 잡아왔어요. 여기는 제외시키면 돼요. 여기. 우리가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길이만 알면 되는 거예요. 3m짜리 옹벽이 5m 정도 쳐져야 된다. 그럼 여기 5 적으면 돼요. 5.
5 이렇게 4m짜리 옹벽이 3m 정도 들어가야 된다. 3 그리고 5.5m가 2m 정도 필요하다. 6m짜리가 2m 정도 필요하다. 자, 그렇게 되면 총 물량이 여기다 더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금액을 산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이 잡아볼게요. 여기 길이를 32m. 우리 대지가 보통 30m씩은 넘어갑니다. 토목에서 옹벽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대지가 5m짜리 대지는 없죠. 통상 100평, 100평에 건물 몇 평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 100평이면 100평에 3.3 하면 330회배가 되는 거예요. 가로 30m에 세로 11m 정도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다수가 잡혀집니다. 그래서 30에서 32m로 잡았는데 가격을 한번 여기 다 바로 적어 볼게요. 단가, 소개, 업계 이거는 안 잡았었는데 바로 한번 잡아 드릴게요. 단가가 콘크리트는 75,000원 잡을게요. 등산 75,000원, 버림도 75,000원 잡을게요. 철근 톤당 지금 많이 올랐죠. 82만원 82만원 거푸집은 52,000원. 그럼 여기서 이거 곱해 놓으면 되죠. 쭈루룩. 총 이 옹벽을 세우는데 들어가는 금액은 시공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토목 옹벽만 봐도 1억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빼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m다. 3m짜리 15m, 4m짜리도 15m, 5m짜리는 20m, 6m짜리 15m. 이렇게 했을 때도 8,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6m짜리를 90m를 했어요. 90m. 그래 2억 받고 진행을 했어요. 원가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8m가 여기 끝에서부터 바닥까지 4,800이에요. 4,800.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메다수를 어떻게 잡냐면요. 2m수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아니죠. 밑에 거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건축주분들이 2m 정도만 세우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계산 방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m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물어보죠. 기초 포함이 2m입니까? 기초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2m입니까? 이렇게 하면 통상 건축주분들은 기초요? 무슨 기초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초가 이렇게 포함이 된 상태에서 메다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소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고객님들 얘기하죠. 제가 건물 지으려는 뒤에 산이 있어요. 언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를 선정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 포함해서 5m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초 포함하지 않고 5m를 얘기하는 겁니까? 얘기를 하면요. 예? 기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갔을 때는 여기서부터 기초부터 끝까지 봤을 때는 6.5m 정도 되겠네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제가 쉽게 한 번 더 또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기초를 칩니다. 기초 상단에 1m 정도를 흙을 쌓아야 돼요. 1m 정도 흙을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냥 기초 위에 1m 정도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m라고 가정을 할게요. 1m를 쌓아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초가 300이다. 1m 성토된 1m 위에 여기가 4m다. 가정을 할게요. 사람이 여기 있어서 사장님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똑같이 말하죠. 기초 포함입니까?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몇 짜리 옹벽을 해야 되는 거냐면 4m 플러스 1m, 5m 플러스 300, 5,300짜리 옹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옹벽의 높이에 따라서 기초의 옹벽 두께는 정해집니다. 제가 이거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눈으로 봤을 때는 4m일지 몰라도 기초를 포함하면 5.3m짜리의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옹벽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이 다음 시간이 될지 그 다음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강통 옹벽으로 대체하면
얼마의 금액을 줄일 수가 있는지, 얼마나 좀 더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토목공사에 대한 인식을 우리 건축주분께서도 하셔야 된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하시고 건축 예산을 잡으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얼른 댓글 달아주시고 빨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